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의 박진우 지점장입니다. 일신한연금 1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 정말 큰 금액이죠.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연금 저축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께서 1억 원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1억 원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 비과세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나 주위에 어디선가 들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상징적인 금액으로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저축으로 하려고 하는데 연금 준비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연금 재원으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까지 명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상품을 선택할 때 고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연금액이 조금 적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목적성 때문에 특정 상품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안정성 때문에 대기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그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전부 다를 상담해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상품이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기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회사가 연금액도 가장 높고 시스템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이 두 개의 회사로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 두 개의 회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체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분들이 제일 많은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제일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1억 원에 대한 일시납 연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지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은행을 가서 저축을 했는데 돈을 나눠서 제가 5년 동안 적금을 불입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1억 원이 있으면 은행에서 한 번에 불입을 한 다음에 쌓이는 방식의 예금의 이자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적금이 예금보다 이자가 더 높지만 이자는 예금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납입이 끝났어요. 납입이 끝나고 높은 이자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상품을 굳이 3년, 5년 이렇게 쪼개고 나눠서 적금으로 가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상식으로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할 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억 원이 있는데 이걸 일시납으로 가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시납으로 가입 제한을 많이 드립니다. 5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들도 시뮬레이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오늘은 결론이 명확하지만 그래도 5개의 회사를 모두 비교해야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것 같아서 5개 회사를 비교했습니다. 일시납의 최저보증연금 대표적인 회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A사, B사, C사가 있는데 A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연단위 5%로 연금 기준금액이 쌓이는 일시납 연금입니다. 이 상품을 한 번에 불입을 하고 50대 남성이 65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기 시작한다면 매년 743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B사의 경우 단리 상품이 아닌 연복리 4.5%를 연금액에서 굴러가는 연금보험입니다. 이 상품에 한 번에 불입을 하고 50대 남성이 65세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면 매년 754만 원을 받게 됩니다. C사는 A사와 동일한 구조인데 이번 9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유지기간에 따라서 최저보증 이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10년 언더로 유지가 된다면 연단이 4%, 15년 미치면 5%, 20년 미치면 6%, 25년 미치면 7%로 이렇게 최저보증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와 동일하게 50대 남성이 65세 때 개시하시는 걸로 준비를 한다면 15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5%의 최저보증 이율을 받아서 65세 개시 시 매년
953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사, B사보다 무려 연간 2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시납 연금으로 비과세 조건 중에서 총 납입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시납보다 월 적립식이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데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월 적립식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고 하는 연단율 7%를 보증하는 D사와 최저보증률이 가장 높은 연단율 8%를 보증하는 E사, 이 두 개 회사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20년간 연단율 7%를 보증하고 21년 이후는 연단율 6%를 보증하는데 50세 남성이 1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월 166만 원 5년 납으로 준비하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한 금액을 65세에 개시하게 되면 50세부터 65세까지 유지기간이 15년이 되기에 전 기간 연단율 7%를 적용합니다. D사로 65세 때 연금을 받는다면 연 953만 원을 받게 되고요. 이는 C사와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사는 20년간 연단율 8%를 보증하고요. 21년 후부터는 연단율 5%를 보증합니다. 50세 남성이 월 166만 원 5년 납으로 D사와 동일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15년 동안 유지기간이 적용되어 전 기간 연단율 8%를 적용합니다. E사로 65세 때 연금을 받는다면 연 887만 원을 수령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액만을 비교했을 때 일시납에서 연금액이 가장 높았던 건 C사고요. 월 적립식에서 연금액이 가장 높았던 건 D사입니다. 두 회사 중 어떤 회사를 고를지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비교를 통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적 비교는 의무 거치 기간입니다. C사와 D사 모두 의무 거치 기간은 5년이 포함이 되는데 C사의 경우 일시납이기 때문에 가입 후 5년 뒤부터 연금이 개시가 가능합니다. 즉 C사는 50세에 가입을 하고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한데 여기에 반전은 C사 같은 경우엔 유지기간에 따라서 최저보증 이율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50세 남성이 55세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면 최저보증을 4%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 단점이 있다는 거 숙지해 주시고요. D사는 최소 납입 기간이 5년이고요. 그리고 의무 거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0세 남성이 최소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60세가 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의무 거치 기간만을 보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의 유동성을 봤을 때에는 저는 D사보다는 C사가 조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 보장입니다. 두 상품 다 연금의 최대 리스크인 조기 사망에 대비해서 최저 사망 보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최저 사망 보장의 기준은 연금 개시 전에는 C사의 경우에는 원금에서 연단위 4% 이자를 받은 원리금이 되고요. D사의 경우에는 원금에서 20년 동안은 7% 그리고 21년부터는 6%를 적용받는 이자 합친 이 원리금이 사망 보증 금액이 됩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C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자율, 그러니까 연금 기준 금액이 되고요. D사는 동일하게 연금 기준 금액으로 이미 받은 연금을 제외하고 사망 보장을 받게 됩니다. 즉 연금 기준 금액이 높은 D사가 C사보다 더 높은 사망 보장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해서 사망 보장에서는 D사가 C사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기능을 통해서 회사별로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무조건 난 일시납으로 해야 돼. 왜?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이게 세금 나갈 게 두려워서 일시납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C사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월 적립식이든 일시납이 상관없어. 하지만 난 사망보장이 좀 더 큰 금액으로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D사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시납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장점만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사항 및 단점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으로만 받아야 모든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최저보증 금리 연단위 5%, 6%, 7%, 8%가 있는데
투자 수익률과 전혀 상관없이 펀드 운영 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높은 연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높은 이율을 보증하고 높은 금리로 연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높은 금리로 연금 재원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 쌓이는 조건이 연금으로만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높은 금리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해지하시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시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사망 보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보장을 제외하고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이 아름다운 플랜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종신형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총 3가지로 나뉘는데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이렇게 있습니다. 10년간만 확정으로 받겠다, 20년만 확정으로 받겠다, 이거 안 됩니다. 상속형, 내가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상속해야겠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종신으로 받아야 되고요. 선지금 노후자금이라고 해서 30% 먼저 땡겨받는 게 있잖아요. 이 땡겨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70%는 종신형으로만 수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이 상품 또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에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상품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신 건 연금 기준금액으로 연금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연금 기준금액은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은 원금에서 최저보증 이율로 불이가 된 이 원리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에는 이 연금 기준 금액으로 연금을 드리기 때문에 마치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몇 프로 정도의 사업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걸 언제 체감할 수 있느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특별 계정으로 옮겨서요, 이 금액이 펀드로 굴러가게 되는데 이때 해지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에서 펀드 운영 수익을 더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체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업비가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점과 주의사항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연금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 나이대의 구체적인 제한과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다,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하고 싶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상담이 조금 밀려서 응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날 넘기지 않기 때문에 당일날 무조건 다 연락을 드리고 제안서는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레포트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요.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고민은 제가 대신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요. 연금 문의는 언제나 박진우 지점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